냉각작용입니다.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냉각작용입니다. 그림에 있는 거 뭐냐? 엔진에 워터차켓 물통로가 있고 방열기가 있고 요 서머스타트 그다음에 이 방열기 안에 라디에이터 안에 돌아다니는 부동액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냉각장치라고 합니다. 이 서머스타트는 오른쪽에 여기 지금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하죠. 이 서머스타트가 물이 엔진이 65도씨가 되면 물이 서서히 열려갖고 85도씨가 되면 완전 열립니다. 그럼 물이 순환이 돼갖고 뜨거운 물이 가갖고 차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 앞에서 찬 공기를 만나갖고 냉각시켜갖고 식으면 다시 엔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냉각 방식이죠. 앞에 옛날 차 구조로 다 이렇게 하면 냉각 팬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냉각 팬이 있어갖고 돌려서 벨트 있어갖고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냉각 팬, 벨트 풀리, 벨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게 냉각 장치입니다. 엔진서부터 부동액, 방열기, 라디에이터, 방열기는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하는 거. 저온기는 서머스타트. 서머스타트는 사진에 모양이 있는 거,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그림에 빠졌는데 이 위에 라디에이터 캡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캡. 그림이 실력이 안 좋아갖고 괜찮은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머스타트 고장나고 그 다음에 이 냉각팬 속에 이 안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물펌프, 워터펌프가 있습니다. 워터펌프가 부동액을 잘 갈아주지 않고 이렇게 저기 하면 워터펌프 날개가 다 부식되고 그러면 이 냉각작용 역할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액. 부동액은 글자 그대로 얼지 않게끔 하는 거. 그냥 맹물을 갖다가 부으면 얼잖아요. 얼지 않게끔 한 거. 메탄올이나 에틸렌 글리콜 이런 걸 섞어갖고 집어넣은 부동액. 이걸 냉각장치. 아까 얘기했듯이 서머스타트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 65도씨에 열리기 시작해서 85도씨에 닫히는 게 아니라 85도씨에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끓는 물이 위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라디에이터를 해갖고 그래갖고 이 팬은 뒤로다가 바람을 씌워주는 거죠. 엔진에 냉각 이렇게 하는 거는 공냉이죠. 순행이 아니라 컴퓨터의 순행 공냉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라디에이터에 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엔진서부터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오면 이 안에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로 해갖고 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코어가 막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어 핀도 찌그러지면 안 되죠. 단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냉각 핀. 이런 식으로. 코어 막힘률. 자동차 정비나 건설기업 주정사 면허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암산으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현무제가 나올 수가 있죠. 신품분해 신품 마이너스 구품 곱하기 100. 신품이라는 건 새 라디에이터 방열기에 용량이 100리터 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00리터 마이너스 물을 부으니까 80리터 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100분의 100 마이너스 80 곱하기 100 하면 20%가 되겠죠. 20% 이상 되면 교환해 줘야 된다. 코어 막힘률 20%.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중장비 실기 시험 볼 때는 막 이런 거를 구두 질문을 다 했었습니다. 여기 작업하는 게 현찮고 이렇게 저결하면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작업한 게 평가하기가 못하다 그러면 구두 질문을 해서 어려운 걸 물어봐갖고 저기 했을 때 두세 가지 막 물어보죠. 이렇게 저기 할 때 구두 질문에 단답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압력 캡은 아까 이 라데타 캡에 캡이 있으면 냉각수에 0.9kg per 스퀘어 센티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교과서 책에는 0.2에서 0.9kg per 스퀘어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거의 다 0.9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식 캡이에요. 그러니까 100도씨에 끓는 게 아니라 B점, B등점이 112도씨에 끓는다. 그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그냥 순수한 물을 사용할 때는 증류수를 사용한다. 순수한 물, 그 다음에 수돗물, 그 다음에 빗물을 사용한다. 그냥 들에 야전에 있는 물 갖다가 사용하고 그러면 다 녹슬고 부식되고 이렇게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액은 메탄올,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 이 세 가지가 사용된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종류 세 가지 메탄올,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 옛날에는 부동액 저기 하면 녹색 이렇게 해갖고 저기 썼는데 요새는 분홍색 이렇게 돼 있죠.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동액 저기 그러면 그 다음에 펜벨트 장력 저기 하는데 이 벨트가 이렇게 팽팽한데 10kg의 힘으로 다 눌렀을 때 이 처짐량이 13에서 20.
10kg의 힘으로 눌렀을 때 13에서 20mm에 들어가면 정상이다. 장력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된다. 과열되고 관행된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크랭크, 워터펌프, 위에가 워터펌프죠. 하나는 발전기, 이게 들어가는 거죠. 세 가지가 벨트. 이 실아우더라는 것은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라디 앞에 옛날 저기 같은데 팬이 이렇게 있고 저기 하면 엔진이 있으면 이렇게 덮개 해요. 단면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뒤로다가 씌우면 옆으로 딴 데로 가지 말고 엔진 쪽으로 가게끔 해놓은 거. 그걸 갖다가 실아우더라고 합니다. 실아우트. 예, 벨트의 장력. 전기장치에 들어가서 나오겠지만 발전기에 이 팬벨트의 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발전기에 벨트, 볼트를 풀러서 장력을 조절해 주면서 눌러갖고 장력을 조절해 준다. 과열 원인, 엔진의 과열 원인, 라디에이터 캡 불량, 캡 불량, 라디에이터 코어 막힘, 서머스타트 불량, 냉각수가 없어도 되겠죠. 가장 엔진이 열받고 저기 했을 때 라디에이터 캡 열어갖고 보는 거, 냉각수 있나 없나 보죠. 계기판에 불 떠갖고 냉각수 경고등 뜨면 냉각수 있나 없나. 그래갖고 뜨거울 때 확 열으면 손 다치니까 조심해갖고 냉각수량 부족하는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워터펌프 작동 불량 있나 없나. 워터펌프 작동 불량은 벨트, 팬벨트 보셔야 되고 분해해서 워터펌프 날개도 보셔야 되고 냉각 개통, 순환펌프, 워터펌프 자켓, 통로, 그다음에 가스켓 파손돼서 누수, 누유 있나 없나 보셔야 되고 고장 벨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 과부하 이런 게 과열의 원인이죠. 보기에는 그냥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시험 보면 객관식으로 나오면 확실하게 이걸 암기 안 해놓고 저게 숙지를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객관식이.